네. 자, 오늘 이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스팅 이론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로스팅을 하면은 이제 로스팅은 이제 끝나게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복습입니다. 로스팅에 사용되는 열의 종류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열, 대류열, 복사열. 전도열은 이제 뭐 열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 우리 로스터에서는 드럼 표면의 온도와 드럼 안에 있는 날개, 리브에 콩이 접촉이 되면서 열이 올라가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전도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드럼 안에 있는 열로 봤을 때 가운데 열풍이 지나가죠. 그래서 그 열풍의 열이 대류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복사열은 그 서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내뿜는 그 열, 그걸 이제 복사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스팅 초반에 열을 충분히 공급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반에 열을 티핑이 나거나, 그러니까 티핑 그 끝에 부분이 이제 타워 버리는 부분이죠. 그 티핑이 나거나 스코치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센터 컷 부분이나 일부 가운데 부분이 이제 검게 그을리는 현상. 그걸 이제 스코치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맛들이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좀 탄맛이 잔에 섞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초반에 열을 조금 강하게 줄 수 있으면 로스팅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최적 팽창률도 좋아지고 그 크랙의 양상도 좀 더 활발해지면서 수율도 좋은 이제 그런 커피를 로스팅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면과 콩의 겉면과 안에 익은 정도가 뒤로 가면 갈수록 벌어지지 않고 이제 결국은 익은 정도가 비슷해질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초반에 열을 좀 더 강하게 주어서 겉면과 콩의 안쪽의 온도 편차를 델타 T 값을 좀 벌리는 이제 그런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로스팅 프로파일이라는 거, 오늘은 이제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른 하고 로스팅을 할 텐데, 로스팅 프로파일은 뭐냐? 로스팅을 하고 나서 이제 테이스팅이나 커핑을 통해서 향미를 분석하는 거죠. 그게 이제 관능적으로 이제 관능 평가, 맛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고 있는 그 로스팅 프로파일, 그 파일은 물리적인 요소를 적는 겁니다. 뭐 시간이 1분 지남에 따라서 뭐 얼마나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갔으며, 그거에 따라서 1차 크랙이 언제 왔으며,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 변화되는 물리적인 현상들을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또 평가하는 거는 맛으로 이렇게 관능 평가를 하는 거, 이제 두 가지 요소를 이제 데이터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맛보고 맛으로 평가한 다음에 그거 수정할 점이 있으면 또 고치고, 또 로스팅을 해서 내가 목표로 했던 가설하고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또 평가를 해서 뭔가 수정해야 될 점 있으면 또 수정을 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 이 단계를 좀 벗어나서 로스팅을 하게 되면 아마도 그 매일같이 두 가지 샘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로스팅 한다고 치면 한 분이 탐구를 할 때 이렇게 해요. 두 가지씩 계속 다른 변수를 줘서 로스팅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어보고 이걸 먹어보고 해서 본인이 처음에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맛들 쪽으로 표현이 될 거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해서 그 가설과 일치를 하면 본인의 그 프로파일이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방향성이 또 나왔다. 그러면 어디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제 또 그걸 디스커션을 해야 되겠죠. 맛을 보고 예를 들어서 떫은 맛도 좀 많이 표현이 됐다. 그러면 어디서인가 불이 과하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 떫은 맛을 이제 잡기 위해서 어디선가는 불이 과한 것들을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로 계속 수정을 해서 프로파일을 계속 적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 조절을 했던 것을 뭐 190도에 불 조절을 했더니 이렇게 떫은 맛이 나니까 불 조절하는 타이밍을 앞으로 좀 당겨서 뭐 170도나 160도에서 불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콩 가지고 계속 탐구를 해서 그 콩의 최적 지점을 찾는,
그러면 그 최적 지점을 찾았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티오피아 테로에서 나온 G2 이 워시드 프로세싱의 원두를 가지고 탐구를 해봤더니 얘는 190도에 넣어서, 그러니까 뭐 배치 사이즈를 이게 300g을 했을 때 얘는 190도에 넣어서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165도나 170도에 불 한번 줄이고 1차 크랙이 올 때쯤인 195도쯤에 다시 불을 한번 줄여서 온화하게 갔다가 210도 정도에 빼니까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미지의 콩이 뭔가 딱 왔을 때 내가 했던 워시드 에티오피아 테러 워시드 G2 원두와 비교해서 밀도가 더 좋은지, 크기가 더 큰지, 수분이 얼마나 많은지 여부에 따라서 그 기준에서 조금씩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낮추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탐구를 했던 그 콩이 일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비추어서 어떤지. 그러면 그거에 비추어서 투입 온도를 조금 올리면 되고 불 조절을 하는 타이밍을 조금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프로파일 로스팅을 할 때 그런 목적을 위해서 계속 기록을 하는 거고, 그 데이터에 비추어서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면서 하다 보면 이제 매번 일정 범위 내에 일관된 로스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 로스팅은 일관된 로스팅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프로파일을 해보고 관능 평가를 했는데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수분 함량이, 그러니까 내가 기준으로 딱 삼은 그 기준이 있는데 테로 워시드 G2로 했을 때 기준이 되는 그런 프로파일이 있었는데 변경을 해야 되는 요인이 있다. 그럼 이제 미지의 생두가 들어왔는데 수분이 좀 달라요. 그러면 이제 또 투입 온도를 바꿔야 되겠죠. 불의 크기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번 300g을 로스팅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1kg을 로스팅을 해야 된다. 당연히 바꿔야죠. 왜냐하면 콩이 들어갔을 때 드럼 안에서 콩 하나하나 입장에서 보면 받는 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의 온도가 다르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굉장히 더운 날이죠. 지금 온도가 여기가 지금 몇 도죠? 29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겨울철 같으면 여기 온도가 거의 18도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아무래도 로스터기도 열이 올라가는 속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사실 조금 더 열을 세게 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도 투입 온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의 흐름 설정 및 조정, 해당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댐퍼의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로스터기가 좀 크다든지 또는 지금 요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요거에 좀 축소판이긴 한데 얘는 이 브로어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빠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프로파일을 변경해야 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스 에너지 설정 및 조정, 저것도 이제 해당되는 경우예요. 가스 이제 들어오는 압력의 크기가 좀 다르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드럼의 속도 조정.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는 없는데 드럼의 회전 속도가 조절되는 로스터기들도 있습니다. 빠르게 돌릴 수도 있고 천천히 돌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반응이 프로파일을 변경해야 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냉각 시간. 저거는 이제 뭐 변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매번 일관되게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대형 로스터리 팩토리에 가지 않는 한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긴 할 텐데 퀀칭이라고 있습니다. 퀀칭이 뭐냐면 뭐 한 100kg 이상 이렇게 막 대형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 얘가 냉각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4분의 40도 미만으로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드럼 안에서 물을 분사합니다. 원두에다가. 로스팅된 원두에다가 물을 분사해요. 그러면 걔가 물을 먹지 않나요? 200도가 넘기 때문에 닫자마자 바로 기화를 하죠. 물이 나오지만. 근데 기화를 하면서 온도를 빨리 뺏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물을 분사를 합니다. 한 100도씩 시간 한 4초, 5초 정도에서 쫙 분사를 해요. 그래서 쫙 날린 다음에 바로 배출을 쫙 하게끔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수를 계속 기록하고 또 조정하고 기록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저런 것들이 일관되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프로파일 로스팅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신 거죠. 시간 적고 뭐 드라이 엔드 구간이 언제 왔는지, 1차 크랙이 언제 왔는지, 그 다음에 1차 크랙의 그 시간, 얼마나 길게 1차 크랙이 이어졌는지. 저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1차 크랙이 늘어지는 것과 1차 크랙이 좁은 상태에서 빠르게 끝나는 것은 초반의 열 양상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열이 좀 약했다는 뜻이에요. 짧다는 거는 초반에 열이 강해서 전체적으로 고른 압력을 받았다. 그러니까 압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분의, 그러니까 그 생두 안에 있는 세포 벽의 밀도가 약하건 강하건 간에 한꺼번에 이렇게 크랙이 같은 비슷한 시점에 같이 확 터지게 되는데, 열이 좀 약하게 되면 밀도가 약한 애들이 먼저 틱틱 터져버리고 밀도가 강한 애들은 나중에 터지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서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랙의 시작, 그 다음에 첫 번째 분열부터 배출까지의 걸린 시간, 그 다음에 로스팅 완료 시간, 그 다음에 로스팅이 끝나고 나서 색도, 아그트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그트론인 건 장비 이름이에요. 제일 먼저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장비가 아그트론이라는 장비고요. 그래서 저걸로 색도를 잽니다. 그 다음에 최종 로스트 배치의 크기, 그리고 손실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입할 때와 배출할 때에 어느 정도 중량 손실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로스팅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 불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불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좋은 로스터는 뭘까요? 값이 비싸고 고가의 장비다, 그리고 명품이다, 뭐 이렇게 불리는 로스터들의 특징이 뭘까요? 재현성이 좋죠. 재현성이 좋은데 결국 그거예요. 열 보존율이 좋으면서 브레이크가 잘 되는. 그러니까 내가 열 조절함에 따라서 제어가 잘 되는 이제 그런 로스터들이 좋은 로스터죠. 그래서 열량 컨트롤에 따라서 열이 받는 양상들이 다 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물리적인 속성도 달라질 뿐더러 맛도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로스팅 하는 과정에서 열 조절이 그만큼 중요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똑같이 계속 하고 계신 거라 뭐 따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데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프로파일 설계성도 생도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물리적인 특성, 산지, 품종, 프로세싱, 크기, 밀도, 수분 함량을 적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의 배치로 같은 중량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세 분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 개의 샘플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온도, 시간, 습도 등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파일 또는 로스팅 진행 후에 이벤트를 문서화한다. 지금 계속 적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동일한 그래프에서 시각화를 한다.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색깔을 달리해서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 기울기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서 얘가 온도 상승률이 높은 것과 온도 상승이 낮아서 완만한 곡선을 그린 거, 이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이제 테이스팅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테이스팅을 통해 맛을 평가를 한 다음에 결과를 참고해서 내가 원하는 쪽에 새로운 프로파일을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새롭게 디자인된 걸 가지고서 계획된 걸 그대로 또 로스팅을 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그런 얘기예요. 수정을 계속 해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쭉 그동안의 이벤트를 하신 다음에 Development Time, DTR, Develop Time Ratio, 1차 크랙서부터 배출까지의 걸린 시간이 전체 로스팅 시간에서 걸린 비율,
DTR이라고 얘기하고 rate of rise라고 해서 온도 상승률을 얘기하는 거죠. 뭐 30초 지났을 때 얼마나 온도가 상승했느냐, 1분 지났을 때 얼마나 온도가 상승했느냐. 결국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빠르게 로스팅이 되고 마이야르 구간이나 캐러멜라이제이션 구간에서 너무 빠르게 지나가게 되면 맛이 플랫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기울기를 얼마나 일관되게 맞추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점에서부터 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울기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 그러면 일관된 로스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에서부터 마이야르 구간 진입했을 때의 기울기, 그거는 시간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마이야르 구간에 도달하는 온도는 거의 비슷하죠. 150도 정도에서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점에서부터 마이야르 리액션에 도달한 그 기울기가 결국은 시간이라는 얘기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그리고 마이야르 리액션에서 캐러멜라이제이션 가는 구간에서도 역시 똑같이 170도 정도에서 캐러멜라이제이션이 온다 그러면 150도에서 170도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때 좀 더 일관된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Rate of raise, 결국 기울기다.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다. 자, 이거는 뭐냐? 이제 투입 온도를 다르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1차적으로 첫 번째 로스팅 샘플에서 나왔던 거죠. 두 가지의 로스팅을 했고, 지금 그 그린빈, 그러니까 지금 로스팅한 날짜는 2021년도 데이터고요. 그린빈이 콜롬비아 카스티오라고 되어 있네요. 품종의 이름이 카스티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2.5kg에 1.2kg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드럼 안에 총 최대 용량의 한 50% 정도를 넣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상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투입 온도만 좀 다르게 해서 넣은 거죠.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배출 온도를 거의 185도 정도에서 비슷하게 맞춰서 로스팅을 해서 배출을 했다. 1차 크랙의 정점에서 배출을 했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샘플 1번에서는 오렌지, 허브, 몰트, 로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워드 클라우드라고 지금 요거를 할 때 향미 교육을 받으신 분들 한 5분이서 플레이버 필에 있는 것 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5가지씩만 표현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표현을 한 다음에 서로 중복되는 표현이 있을 때 저렇게 크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여러분들 왜 어디 가서 커피 사 먹을 때 노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테이스팅 노트라고 적혀 있는 거. 그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1번에서는 똑같은 콩인데 몰트와 로즈, 허브, 오렌지, 레몬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더 도드라졌다면 2번 샘플에서는 허브, 파인애플, 레몬, 몰트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투입 온도가 좀 높은 쪽이 다양한 복합미라든지 구운 느낌이 좀 더 많이 나고, 투입 온도가 170도로 조금 낮았더니 허브 그린한 느낌과 파인애플이나 레몬 쪽으로 산미의 옥타브가 좀 자극적으로 느껴지는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식물체의 느낌이 좀 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 보면 얘는 콜롬비아 라모렐리아라고 하는 콜롬비아의 카투라 품종인데, 얘는 1차 크랙 직전에 불 조절을 한 것과 1차 크랙 직후에 불 조절한 것, 다른 거는 다 똑같이 했어요. 투입 온도 185도로 했고, 그랬더니 1차 크랙 직전에 불 조절한 거는 자스민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1차 크랙 직후에 불 조절을 했더니 허브라이크 쪽으로 많이 바뀌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 조절하는 타이밍에 따라서도 맛의 표현이 도드라지는 쪽이 좀 달라진다. 그런 얘기고, 세 번째 샘플 보면 에티오피아 하루 한벨라 내추럴 프로세싱인데, 얘는 뭐냐면은 첫 번째 5번, 6번 샘플의 차이점이 뭐냐면 시작하는 때 불의 크기예요. 시작할 때 불의 크기가 얘가 좀 더 강하게 한 겁니다. 얘는 조금 더 약하게 한 거고,
그 얘기는 시작 투입할 때의 온도는 똑같은데 불의 크기가 달랐던 거예요. 불의 크기가. 얘는 상대적으로 좀 센 불로 한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불로 한 거죠. 그랬더니 1번에서는 스트로베리와 몰트의 느낌이 강했는데 2번에서는 로즈, 다크 초콜릿, 캐모마일, 허브 라이크 이런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1번 샘플이 조금 더 과일의 느낌들이 좀 많이 났다면 2번 샘플에서는 플로럴한 쪽, 그 다음에 조금 더 다크 초콜릿 쪽으로 불이 좀 센 경우에 갔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샘플 또 보죠. 이거는 뭐냐. 불 조절을 하나는 2회 한 거, 하나는 1회만 한 겁니다. 2회 한 것과 1회 한 것.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점에 불의 크기와 투입 온도는 똑같은데 왼쪽 거는 불 조절을 2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불 조절을 1번만 한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왼쪽 게 불이 조금 더 덜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왼쪽 거는 퍼멘티드, 포머그레네이트, 석류, 피넛, 그 다음에 레이진, 건포도의 느낌이 좀 강했지만 오른쪽에는 캐모마일, 허블라이크, 체리 이런 느낌들이 좀 더 강하더라.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왼쪽에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 조절을 섬세하게 좀 함에 따라서 2번 쪽에서 8번 쪽에서는 안 나오는 것들이 7번 쪽에서 좀 더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 조절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역시 300g의 로스팅을 할 텐데 디자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하고 싶은 걸 하시고 지금 좀 실험적인 걸 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저 이동혁 선생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동혁 선생님 목까지 해보시는데 두 분이 좀 다르게 한 다음에 하나를 두 분과 중복되지 않는 디자인을 하나 더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3개를 로스팅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